자, 이 퀴즈입니다. 요새 호르몬 열풍이 불고 있죠.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관심이 높은데, 자,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자극제가 있다고 합니다. 1번 마늘, 2번 비타민 D, 3번 단백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니 운동도 하지 않고 단숨에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걸 해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58세, 오른쪽에는 69세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아니 염창원 박사님, 이 두 사진이 일단 같은 사람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게 의사가 처방한 어떤 특별한 주사를 맞았다면서요? 네, 저기 로버트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란 분이신데요. 네. 사실은 일부 의사들이 합법적인 이제 그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그 묘사하는 테스토스테론 대체 이제 주사 요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 주사는 사실은 이제 회춘 노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 맞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회춘 프로그램 중에서 네. 실제로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그다음에 혈전을 생기고 암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위험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 그거를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근육질도 생길 수는 있지만 네. 부작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인데, 자,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턱걸이도 막 하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칠순을 앞둔 할아버지가 저렇게 좀 달라진 모습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이게 스테로이드 약물 혹시 복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오니까 본인이요 또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I can't even listen to you here because I couldn't even remember them all. But I take a ton of vitamins and nutrients. I'm on an anti-aging protocol from my doctor that includes testosterone replacement. 아니 이용주 평론가, 사실 스테로이드 약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시합 직전에 이거 좀 처방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좀 불법적으로 손대는 약물이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 운동 선수들이 이 스테로이드에 잘못 손댔다가 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 벤 존슨인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인데, 그때 이 세기의 대결이었죠. 벤 존슨과 칼 루이스.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 탄환은 누구인가? 네. 근데 결국에는 벤 존슨이 9.79의 기록으로 칼 루이스를 이겼습니다. 오. 하지만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죠. 이 약물 테스트를 했는데 네. 도핑 테스트에서 벤 존슨이 알고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록이 다 박탈되고 금메달 뺏기고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도 말소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이 스포츠판에서 네.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게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아니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얘기를 했잖아요. 스테로이드와 테스토스테론, 이 두 개 모두 어떻게 보면 좀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비슷한 약물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예, 테스토스테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남성에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네. 남성 호르몬의 중점은 뭐냐면 결국은 근육도 키우고 뼈도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항진시키는 게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뭐냐면은 테스토스테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에스트로겐이란 다른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계열을 모두 통합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윤계 평론가, 요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근육질로 이제 몸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스테로이드 얘기를 해보면 불법 제조한 엄마와 아들이 붙잡히기도 했어요.
그러게 엄마들 모자가 왜 이런데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난 2년에 걸쳐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성장 호르몬을 무허가로 제조해서 10여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부사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SNS를 통해서요. 네.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에페드린 등을 2만 3천여 개를 판매했고요. 또 국내 허가 전문 의약품이 이제 간 기능 개선제를 비롯해서 900여 개도 함께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해외에서 스테로이드 완제품을 직구해서 네. 그냥 팔았다가 이게 잘 팔리는데 싶으니까 이제 수익 확대를 위해서 직접 제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반제품을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이제 수입해 와서 오피스텔에다가 제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원료를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이걸 만들고 또 엄마는 스테로이드제를 또 소분해서 네. 판매하는 유통책을 했는데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정제, 주사제 이런 걸 하면서 예.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돈도 입금을 계좌 이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무인 택배함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꿔 해서 아주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근데 한 모자 관계에서 12억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네. 적발되지 않은 수많은 곳에 얼마나가 유통되고 있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불법 제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주사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내용물 뽑는 거예요. 뽑은 작업하려고. 그럼 양은 이 주사기 요걸로 해서 정확하게 닿는 거예요. 이건 멸균이 다 깨진 상태예요. 이건 구매자들 받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2만 개나 넘게 팔렸다는 거거든요. 저게 맞은 사람들은 괜찮나요? 안 괜찮겠죠, 사실은. 첫 번째는 만들어 쓴 과정 중에 안전성이 참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 저게 감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약에 대한 안전하다 하더라도 저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함부로 치료 목적이 아니고 저걸 맞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저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테스토스테론 주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염창환 박사님, 해외에서는 이거 뭐 테스토스테론 예찬론자들까지 생겼을 정도라는데 이게 처방을 받으면 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도 생기고 남자 같은 이런 게 생기고,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 갱년기 때문에 이제 고생했을 때 여성 호르몬 먹는 거랑 네. 똑같은 개념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들어갈 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예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뭐 강력한 테스토스테론 주사 덕분에 근육을 10kg나 얻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유명한 실베스타 스텔론은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그만큼 좀 삶의 질이 정말로 달라졌다고 할 만한 효과가 있어요? 네, 사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노화가 빨리 오면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 맞음으로 인해서 근력도 생기고 힘이 넘쳐져요.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혈전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암 발생률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하게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또 부작용이 있군요. 이런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 달아오르고 있어요. 뭐 계속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용주 평론가, 최근에는 중장년 대상으로 미용 의료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K-뷰티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 남자든 여자든 이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 외모를 많이 가꾸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중년부터 이 시니어까지 50대부터 70대 미만의 전국 남녀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응답자 70%가 일상생활에서 외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모는 내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 설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나이가 이제 중년이 돼서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때 맞춰서 또 우리나라 연간 남성 스킨케어 관리 소비액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만큼 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주사가 유행을 하는 거, 유인경 평론가. 아무래도 좀
젊게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젊게 살고 싶어서 사실은 그 남성들에게는 사실 무슨 호르몬 주사라든가 이런 것이 성형이라든가 금기어였다면 제가 만난 정치인들 가운데도 모발 이식이라든가 뭐 보톡스라든가 뭐 눈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의 갱년기에 들어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것보다 네. 더 높은 강도로 남성들은 성역 저하라든가 주름이라든가 탈모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자, 이 남성 호르몬 주사라는 게 그러면 진짜 뭐 노화를 늦추는 비밀 무기인지 부작용은 또 없는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오해와 진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염청환 박사님, 일단 이 남성 호르몬 주사로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정자에서 생성되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어떤 슈퍼맨 호르몬처럼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남성을 나타나게 데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피부, 뼈, 채모 등 다양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 결국은 노화의 과정으로서 호르몬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완경이 왔을 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남자들도 갱년기가 왔을 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테스토스테론 때문인지요. 갱년기에 아니 좀 요새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배우 박준규 씨 얘기인데 영상 한번 볼까요? 남자는 갱년기가 없나요, 그러면? 있죠. 남성들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요. 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뭐 시를 읽으면 눈물도 울고 나고. 전에 안 그러시다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울고. 울기도 하고. 아니 저렇게 유인계표는 뭐 갱년기에 사실 남성분들이 좀 눈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아, 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지고 느끼세요? 네, 허스키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다음에 호호 웃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어찌나 크게 웃는지 제 딸이 음식점에 가면 좀 작게 웃으라고. 아, 그래요? 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피부도 훨씬 더 얇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칠게 했던 왜 폭삭 속았수에 나다 학시 아저씨처럼 학시 이게 네. 남성들의 전용어였다면 요즘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호르몬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네. 저희 인내심이라든가 교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호르몬 탓으로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고 네. 테스테론이 늘어난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뭐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나이 들어서 수염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역시 호르몬의 그 탓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주변에 학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좀 아니 뉴스를 봐도 이렇게 네. 확 제 남편은 드라마 보고 우는데 저는 소리 지르게 되고 아. 그 모임에서도 여성들이 모인 자리가 훨씬 더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를 네. 보면 눌러왔던 여자다워야 돼 여성스러워야 됐던 것들이 호르몬 감소로 뿜어져 나오는 이제 봉인이 해제된 거죠. 아니, 주변에 이렇게 학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이 영향도 좀 호르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남성은 여자처럼 변하고 여성은 남자처럼 변하는 게 이제 그 호르몬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옷이 사실은 젊었을 때는 남녀 구별돼서 옷을 입는데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남녀 그 옷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옷을 구별하지 않고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편한 여성들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싶어지기 때문에 벨트를 해서 허리를 조인다든가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보다는 그냥 편안한 등산복 이런 걸 입게 되고 남성들도 이제 펑퍼짐하게 입으니까 이제 젠더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 주사가 뭐 일종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갱년기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좀 젊은 분들까지 요새는 맞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예,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 주사는 결국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필요한 주사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낮았을 때는 이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 낮지 않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 자체가 결국 갖고 있는 부작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꼭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혈압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진, 문진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맞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 주사가 여성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최근 테스토스테론 치료라고 해요. TRT라고 하는데요. 네. 그 남성 호르몬의 일종의 그 테라피를 받게 되면 여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리 주기를 좀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골 밀도라든가 근육량도 조절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기분 조절이라든가 성기능 또 에너지를 활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뭐 만 권의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호르몬의 좌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약간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코너 속의 코너 저희가 준비했어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좋은 약도 뭐 과유불급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주사도 분명 부작용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오래 맞으면 탈모가 온다. 이게 머리카락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테스토스테론은 체내에서 5 알파 리덕타제라고 환원 효소를 이제 그에 의해서 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전환되는데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를 유발시켜줘요. 실제로 이제 탈모 환자분들한테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로 갖고 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주는 약물을 또 네. 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과하면은 정자가 줄어들 수 있다.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정답이 뭐죠? 맞습니다. 이것도 정자가 들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면 정자 생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주게 되면은 내부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게 돼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정자가 생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자극제는 땡땡땡이다라는데 이용재 평론가 혹시 답이 뭘까요? 정답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이 남자한테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오. 마늘 먹으면 뱀파이어는 물리칠 수 있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답이 마늘이에요? 정답은 비타민 D입니다. 아, D예요. 평론가님. 왜 그러냐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정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때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이 수용체와 작동을 해서요,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햇빛 받으면 되나요? 오, 그럼요. 햇빛이 굉장히 좋죠. 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미국 뉴욕 마운트 사이너 병원 이제 연구진에 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남성 824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41.7 나노그램 퍼 리터로 나왔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319.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할 때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햇빛 노출이잖아요. 햇빛 노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근력이 생기면서 이 테스토스테론 이제 분비를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사까지 맞으면서 얻고 싶은 호르몬이 사실 요새 사회적인 또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테토남, 에겐녀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단 에겐남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장착된 남성을 얘기하는데요. 네. 여성스러운 남성이 아니고요. 공감력이 뛰어나고 부드럽게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차은우 씨, 최우식 씨, 정혜인 씨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서도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복지를 확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견녀는 따뜻한 공감력이 풍부한 여성, 또 부드럽고 같은 공감 비슷한 마음이고요. 테토남은 리더십이 강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굉장히 남성형, 와 역시 남자야 뭐 말했던
보이시죠? 저런 분들이 이제 있고요. 테토녀가는 주도적인 강단녀 조혜련 씨가 나왔는데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은 남성이고 얼굴은 여성이다. 그렇지만 여성스러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에겐녀는 그러니까 테토녀가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성 남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 이상형을 뽑는 선택하는 것에서 예전에 남자들은 뭐 여성들은 남성의 재력을 보고 남성들이 여성의 미모를 봤다면 이제 거꾸로 됐어요. 여성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 좀 부드러운 남성, 잘생긴 남자를 원하고 남성들은 내가 집에서 쉬어도 생활을 챙겨줄 수 있는 테토녀를 원하는 그런 시대로 호르몬이 역사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로 추정한 거지만 그 연예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테토남은 추성훈 씨, 네. 또 테토녀는 조혜련 씨, 네. 그리고 애견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최수종 씨, 또 애견녀는 김성령 씨에 해당한다. 요새 이렇게 좀 이제 보이는 이미지에 따라서 저렇게 호르몬과 결부시켜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용주 평론가. 그러면 내가 테토남인지 뭐 애견녀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자, 일단은 주변 사람과 조화를 잘 맞추는 편이다 싶으면 이제 애견이고요. 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한다, 테토고요. 감정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 애견이고요. 리더 역할을 맡는 걸 선호하면 또 테토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면 애견인데 갈등에서 직설적으로 내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싶으면 테토입니다. 물론 이게 다 커뮤니티에 나오는 거고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자 저렇게 뭐에 해당하는지 보면은 애견 테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가 나오십니까? 좋아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지만 테토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일단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네. 제 주장 확실히 전달해야 되고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네요. 우리 이용주 평론가는 뭐가 나오세요? 저는 완전 테토. 아하. 마초남. 테토남.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쭉 호르몬 얘기를 해봤어요. 염창원 박사님 끝으로 여쭤보면은 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호르몬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비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면 운동 영향이에요. 사실은 잠을 잘 자고 적절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건강한 건강한 호르몬을 유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수면을 잘 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비타민 D 생성이라든지 근력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이제 자극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항산화 음식이 많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막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또 호르몬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